네,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이트는 다떼야마입니다. 다떼야마를 선택한 이유는 이 경기만 지역과 지형적으로 유사하고 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그러니까 5년 전에 경기창작센터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에서 그 지역 조성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지역 조성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통신, 그다음에 교육, 복지시설 등의 그 정비뿐만 아니라 그 시민의 참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면도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테야마 지역을 보면은 오른편 그 지도에 보듯이 찌바현이 있습니다. 찌바현은 그 동경만의 입구에 있는 만인데, 그 현인데, 일본의 가장 그 중앙부의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테야마 에코뮤지엄 지역은 그 밑에 있는 오른편에 기모가와하고 다테야마, 그다음 미나미 보소를 포함하는 그 선상에 있는 그 아래쪽 부분이 다테야마 에코뮤지엄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일본에서도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과 같이 그 온난한 기후고 그다음에 해양성 그런 사업이 그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테야마 구미움 지역의 그 주민수는 약 12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그 일본 전국 시대에 아와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때의 그런 유적이라든지 그리고 동경의 입구였기 때문에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또 해로를 이용한 그런 교류, 전쟁의 지역으로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71년에 프랑스 사람이 창안을 했고 말 그대로 에콜로지하고 뮤지엄의 두 단어가 합성된 그 용어로서 생활 환경 박물관이나 야외 박물관, 뭐 지붕 없는 박물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져 왔고, 그다음에 특히 그 프랑스와 일본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 유럽의 미주에서는 카나다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코뮤지엄이 탄생한 이유는 이런 지역적인 어떤 정체성을 중시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 지역 내부에서 어떤 발전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주민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탄생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만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유지되는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그 제도가 형성되다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불용화 문제로 그 지역의 그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화되면서 지방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그 의식 구조가 그 주민 전체로 그 넓혀져 가면서 이 에코뮤지엄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코뮤지엄이 탄생되기 이전에는 그 북유럽에서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서는 그 과거에 있던 그런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을 한 곳에 옮겨놓은 그런 그 야외 그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야외 박물관에 우리 민속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민속촌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 건축물들이고, 이 북유럽의 야외 박물관은 실제로 있는 그 건물들을 옮겨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뮤지엄이 이제 유지되려면, 형성되려면은 네 가지 요소가 먼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영역입니다. 어느 지역의 테리토리,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유산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코어 박물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이트들을 우리가 유성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성 박물관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어 박물관과 유성 박물관을 연결하는 길, 디스커버리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오솔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관찰로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성이나 코어 박물관을 연결하는 길들,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에코뮤지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을 보면은, 중간에 코어 시설, 아까 말씀 중앙박물관이 되겠는데, 여기에 사무국이 있고, 여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산이라든지 자산들의 연구, 조사,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각 위성들에 있는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위성들을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코어 시설하고 위성의 서로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되어 있고, 또 위성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모임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그런 사무적인 관리는 이 코어 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은 대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에코뮤지엄이 도입된 것은 1974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환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환경에 관련된 어떤 박물관이다라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아라이라는 사람이 생물환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넓게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 에코뮤지엄의 정의를 내린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보존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 정의는 처음부터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989년도에 아사히마치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에코뮤지엄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퍼져나가서 92년도에 이제 에코뮤지엄 포럼이 전국적으로 진행됐고, 95년에 일본 에코뮤지엄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고, 96년부터 에코뮤지엄 연구라는 잡지를 매년 발행하고 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에코뮤지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에코뮤지엄이 퍼져나간 뒷면에는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환경성에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정책을 수립한 것이 있고, 98년도에 농림수산성에서 전원공간박물관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60여 개가 지금 있는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폐지되었는데, 현재도 이 전원공간박물관을 에코뮤지엄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국토교통청에서 에코뮤지엄 부상을
특성에서 그런 자연 환경과 유산을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또 가장 많이 시켰는데, 이 두 지역의 그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방식으로 보면은 프랑스는 되게 문화 활동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그 관광의 목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영역을 보면은 프랑스는 지자체의 어떤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문화권으로서, 유산이나 문화권으로서 이 영역이 정해지는데, 일본은 대부분이 단일 지자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을 보면은 일본이나 프랑스나 비영리 단체가 주로 보고 있고, 다른 점은 프랑스에서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근 직원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대개 비상근이고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과의 연관구조로 보면 프랑스는 정체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일본은 자연 환경에 관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의 다른 구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나라 모두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테야마도 그런 일본의 그런 에코뮤지엄 정책이라든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지역에서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평화, 교류, 상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에코뮤지엄의 이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의 기록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유적을 보존하는 노력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테야마에서 이런 에코뮤지엄을 발전시켜 왔는데, 시민이나 행정, 지자체의 역할이 각각 분리되어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하는 일은 전쟁 유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테야마는 동경만 입구에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런 전쟁 유적지가 많고, 또 해상의 입구였기, 중심지였기 때문에 해군이나 그런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노력을 1989년에 이제 아이자와라는 사람이 다테야마 고등학교의 이제 세계사 교사인데, 그런 유적을 찾아서 교재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찾기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후 평화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테야마 마을회관 전력 그런 동아리가 발족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토미성을 가진 과거 장군이죠. 쇼군이 아와라는 현재 다테야마 지역에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성주가 되겠죠. 성주인데 그 성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매몰되어서 흔적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성터를 보존하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다테야마 지역에서 에코뮤지엄의 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중에 포럼이 생기고 다테야마 에코뮤지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먼저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쟁 유적이나 과거 성터 보존하는 움직임을, 그런 운동들을 보고서 그런 이념을 다테야마 도시 조성 사업 속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전쟁 유적 중에 하나인 아카야마 지하벙커가 일반에 공개되고 다테야마시 지정문화재가 되고, 다음에 성터는 2012년에 국가 중요 문화재로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테야마 경우는
일반 주민들의 운동에 의해서 그 정책이 그 지자체의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그 성공한 그 에코뮤전 후보는 아사히 마츠는 지자체에서 먼저 도시 개발을 하는 중에 주민들의 그 주민 생활을 활성화하는 그 이념이 사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반대로 서로 그 방향은 바뀌었지만은 결과는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하든 시민이 먼저 하든 두 고조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야지만이 에코뮤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자체나 주민들의 그 어떤 열망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아와문화유산 포럼이라는 그 조직이 만들게 됩니다. 이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사 교사인 아이자와 씨인데, 이분이 지역 문화재나 주민들을 이끌고 또 전문가들과 활발한 운동을 하면서 이 포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포럼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2008년에 현재와 같은 그 아와문화유산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코뮤지엄을 그 형성시키고 운동을 전개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역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유산이나 어떤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 거냐가 관점인데, 다테미아에서는 5가지를 만들어서 에코뮤지엄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사토미 씨가 과거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토미 씨의 한 공주를 주제로 한 소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팔견진이라고 하는데, 이 곡정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제가 이나무라 성터인 사토미 씨이기 때문에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정하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이것을 삼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태평양 전쟁의 유적을 발굴해서 평화의 도시다. 물론 이게 전쟁의 지고서, 전쟁의 흔적이라는 것은 좋은 그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과거의 그 나쁜 좋지 않은 그런 그 기록이나 기억을 평화를 위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평화의 도시를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아오키라는 그 서양 화가가 1900년 초에 여기 와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바다의 선물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나중에 나왔지만은 일본의 그 중요 문화재, 우리 얘기하면 국보급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그 많은 화가들이든지 문화인들이 이 지역을 참가하게, 방문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런 어떤 그 행사, 축제들을 꾸준히 여는 그런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자는 데서 이 세 번째 이념을 삼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태평양 아시아와의 문화교류. 아까 그 회로상으로서는 바다로서는 일본의 독립일본의 가문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전쟁이나 어떤 어선들의 피난처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 교류를 통한 공생의 도시다, 이런 것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테미아가 과거부터 요양 해변이 좋았기 때문에 요양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지여행과 해변의 도시다. 이 5가지를 에코뮤지엄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한 그 유적을 보면은 첫 번째가 아오키라는 사람이 그린 바다의 선물이라는 그림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부들이 아주 힘차게 물고기를 메고 가는 이런 모습인데, 1904년에 이 아오키라는 사람이 여기에 방문해서 2달 동안 머물면서 그림을 여러 장 그렸는데, 그중에 이 바다의 선물이 국가의 국보급인 그런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예술의 도시다 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런 숙소에 어떤 돈을 내는 숙소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이 고단이라는 사람이 어부의 집입니다만 이 어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2달 동안 머무르는데 이 집을 그런 유산으로서 우리가 보존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2008년에 아오키 시게루 탐생의 집과 기념비를 보존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주인의 주인을 설득해서 주인이 그걸 공공화하겠다. 이제 지자체에 이제 내놓겠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지자체 규정상 이 시설을 보수하거나 뭐 세금 이런 거는 개인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낼 수가 없어서 이 수리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모임에서 기부를 받아서 충당을 했고 현재도 이 기단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단위 집을 이 바다의 섬을 기념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구경을 하게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아부 타불이라는 글이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대어몬이라는 신사 우리 절에 있는데 이게 1624년도에 어떤 고승이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나라, 그러니까 인도, 한국, 일본, 그다음 중국 네 나라의 글씨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당시에 조선 통치사가 왔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테야마에서는 이 비석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한일 간의 역사 교류 심포지엄도 열고 주로 어린이가 왕래하는 그런 모임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토미 씨가 그런 지배했던 성터, 나무라 성터는 현재는 성터가 다 매몰되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규모는 약 2km, 한 1.5km. 그래서 이것을 2012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쟁 유적이나 뭐 이나무로 성타도 마찬가지고 사면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꾸준히 심포지움이나 포럼을 열고 또 어떤 겉지대라든지 지방의 축제는 행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또 여러 주민이나 또 다른 지역 주민이나 소개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터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문이 어떻게 좀 성터 흔적을 몇 개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이같이 어떤 돌로 되어 있다든지 어떤 매몰되어 있는 성터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어떤 성터의 어떤 구조물 형태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토미 씨의 그런 주제로 한 팔견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28년 동안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군선징악이 주제로 되어 있고 중국의 수호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NHK에서 인형극으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형극이라든지 만화로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다. 다테야마 전쟁 유적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카야마 지하호입니다. 방공호가 되겠는데
길이가 한 1.5km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는 이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전에 위험이 있고 해서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5,000명들이 온다고 합니다.